개념 강의 15강 추가 강의 파트 3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이게 제가 이제 좀, 제가 어떻게 저도 이걸 갖다가 붙이는 게 맞을지 고민을 갖다가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노트를 만들면서 요렇게 지금 이게 노트 만든 건데 노트를 만들면서 주제 하나를 살짝 뺐어요. 아예 뺀 게 아니라 빠졌어요. 빠졌어. 그러니까 실수죠. 실수인데 그 주제를 갖다가 이번 강의에 넣을지 다음 강의에 넣을지도 고민이 되게 되고 어제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티발씨라고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좀 전공을 하고 나서부터 자꾸 뭔가 이런 명칭에 대한 좀 집착이 조금 있어요. 예, 있어가지고 다항식 왜냐하면 지금 바로 다음 나오는 주제가 다항 방정식인데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그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다항 함수 그 정의는 그게 무조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항 방정식을 갖다가 그 다항 함수와 똑같은 형식으로 가기에는 이거는 좀 애매해. 왜냐면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갈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7이 있었다라고 치자. 얘 다항 함수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되셨어요? 근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7은 0이다. 얘는 다항식은 될 것 같아요. 그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허용을 안 해야 되거든. 안 하는 왜 우리는 다항 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지금 이제 다항 함수에 관련된 그 식을 갖다가 정리해드리고 그 개념을 갖다가 랩업 해야 돼요. 다 그 묶어서 하나로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는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할 건데 얘는 다항 방정식은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학원이었으면 그냥 그냥 인클래스잖아. 씨 증거가 안 남잖아. 그냥 그래서 막 그냥 주장하겠는데 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n차 다항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제 뭐 음수라든가 그 지수가 음수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야 유리수 즉 뭐 2분의 1승 이런 거 허용 안 됩니다. 예, 허용 안 되고 이것만큼은 명확해지기 때문에 n차 다항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트에서 하나 빼먹었어요. 빼먹었는데 그걸 이번에 조금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은 이때까지 배운 거에 대한 확장의 그 영역이라 가지고 예, 이번에 붙이고 요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n차 다항 방정식이랑 플러스 n차 다항 함수의 그래프로 요렇게 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n차 다항 함수의 그래프는 요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또 나올 건데 여기에서는 확장의 형태, 둘 다 확장의 형태로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자 n차 다항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수상 중학교 때부터 놓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힘드셨던 분들도 여기에서 다 랩업을 갖다가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못한 것 때문에 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 랩업을 갖다가 해드릴 테니까 좀 절 믿고 따라와 주세요. 믿고 따라와 주시고 그다음에 뭐 어차피 수하도 다 했고 이제 앞으로는 확통은 필수 새 교육 과정에서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뭐 좀 C도 쓰고 퍼뮤테이션이랑 컴비네이션 그 기호도 좀 써가면서 좀 이렇게 최대한 자세하게 완벽하게 설명을 갖다가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우리는 1차 방정식을 갖다가 배웠어요. 그죠? n차 다항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즉 A는 당연히 0은 아니어야 하고요. 음, A는 양수라고도 앞으로도 계속 양수라고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이면은 ax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 랩업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또 배운 게 뭐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갖다가 배우셨습니다. 되셨어요? 뭐 여기에서는 a는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a는 음수여도 우리는 다 되는데 요 뒤에 이제 나오는 함수의 그래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a는 계속 양수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배우면서 우리는 근해 공식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상 들어와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이 용어랑 이 결과부터 확인해보고 가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절 믿어주세요. 믿어주시는데 그리고 여기 A, B, C는 전부 다 실수여야 합니다. 계수가 아니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은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3차 방정식이 되겠죠.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그리고 3차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x의 자 여기까지도 또 배웠어요. 그 다음에 AX의 4승 더하기 BX의 3승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안 되고요. F도 안 되고요. I도 안 되고 J는 0이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다? 4차 방정식이다. 자, 이제부터 제 말을 믿으세요. 우리가 요렇게 했을 때 얘의 해, x값을 갖다가 이걸 풀어줬을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해라고 하잖아요. 또는 근이라고 해요. 근 루트입니다. 뿌리 근자예요. 예. 그래서 해나 근 동일한 얘기입니다. 1차 방정식을 풀면은 근이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 위에다가 적을게요. 한 개예요. 2차 방정식 쌤, 근 하나 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몇 개다? 두 개입니다. 되셨어요?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요. 한 중근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나오는데 두 개가 같은 값인 거예요. 그냥 두 개인데 즉 x는 2를 중근으로 가진다라는 말은 2 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x는 2 또는 2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근은 몇 개다? 두 개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3차는 근은 몇 개다? 3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실근, 두 허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세 실근이 될 수도 있고요. 세 허근은 안 됩니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 세 실근 중에서는 3중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세 개가 다 같은 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실근에 한 중근, 두 개의 같은 값을 가지느냐, 그거는 내 알 바 아니야. 뭐가 됐든 알 바 아닙니다. 무조건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게 가셔야지,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4차는 몇 개가 나오게 된다? 4개가 무조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 해서 4허근이 나오죠. 아니, 그것도 하지 말자.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어찌됐든 무조건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이제 확정이에요. 이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근이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그 근 하나를 갖다가 알파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알파는 어떻게 나올까요? x는 즉 그걸 갖다가 우리는 x로 풀어준 값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근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근이 두 개 나오잖아. 즉 알파 베타예요. 이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값 알파였을 수도 있어.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였을 수도 있어. 그거 상관없다니까. 되셨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나오면은 그저 아예 다 때려치우고.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왜 이렇게도 생각해봐.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봐봐요. 지금 여기서부터 생각하셔도 돼요. 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이 갈루아랑 가우스예요. 수학자. 이 근들을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이야. 나 미친놈들. 또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 나. 갈루아 생각하니까. 예, 근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놀 게 없어. 근데 근이 두 개야. 근이 두 개면은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근 두 개를 갖다가 더해볼까? 근 두 개를 갖다가 곱해볼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근이 세 개야.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근이 세 개야. 세 개면은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죠? 그럼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냥 세 개 다 더해볼까? 그죠? 그 다음에 셋 다 곱해볼까? 그죠? 근데 세 개가 있으니까 이제는 잠깐만 더하기와 곱하기를 갖다가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잠깐만 둘 곱해서 더해볼까? 되셨어요? 즉, 세 개 중에 두 개, 3C2, 왜 둘 곱해주면은 세 가지가 나오게 될 거거든. 즉, 알파, 베타. 요거 조금 미룰게요.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가 요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가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세근의 합. 근데 확장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필히 외우셔야 됩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는 수상에서 배웠어요.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도 할 말이 없어. 이걸 갖다가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꼭 써야 되는 문제는 잘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잘 사용해주면 엄청나게 편해져요. 근데 잘 사용해주는 거에 대해서 가자고. 즉 2차에서부터 확장하시라는 거예요. 그래프도 확장시킬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세근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다 더한 거, 둘 곱해서 더한 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아니면은 셋 다 곱한 거, 요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차에서 확장하시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플러스 a분의 c더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마이너스 a분의 d더라는 겁니다. 뭔가 마풀마 반복되네. 되셨어요? 교대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왜 이제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교과 과정에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4개였던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요렇게 내려가지고 요렇게 콩나물 대가리처럼 요렇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이 4개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생각해 봐봐요. 4개 다 그냥 더한 거. 4개 중에서 둘 곱해서 더한 거. 42개가 있을 겁니다. 즉 6개를 더해주는 게 나올 거예요. 4개 중에서 3개씩 곱해서 더한 거. 43, 4가지를 더해준 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넷다 다 곱한 거. 놀이 형태가 몇 가지 나온다? 4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개수를 봐봐. 몇 개 나온다? 둘, 셋, 4개 나오네? 확장이 되시나요? 그리고 믿으세요. 이거 진짜 맞아요. 되셨어요? 이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는 그러면 또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되셨나요?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감마 델타. 둘 곱해서 즉 42개만큼 나오는 거죠. 다 더해주면 뭐가 되겠다? a분의 c가 되겠다. 왜? 마풀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되더라는 거지. 되셨어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잠깐만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델타는 뭐더라?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d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알파, 베타, 델타, 감마를 갖다가 다 곱해주면은 뭐가 되겠다? a분의 j가 되겠다. 마풀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뭐 여기에서 뭐 이 패턴을 좀 외우셔도 좋아요. 뭐 어찌됐든 왜냐하면은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아. 즉 탑에 해당하는 거. 그 다 곱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해보니까 짝수 2차 방정식에서는 그냥 더하기로 가는구나. 3차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왜 이렇게 반복되게 될 거니까 4차에서는 다시 더하기로 그냥 그대로 부호 가지고 오네 라고 할 것 같으면 5차에서는 즉 짝수차에서는 그냥 더하기 가져가겠다. 홀수차에는 마이너스 가져가겠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안 나옵니다. 4차까지만 하셔도 돼요. 되는데 우리는 이왕 이렇게 있었다라면은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봐요. 뭐 여기에서는 A 뭐 이렇게 안 할게요. A1 X의 10승 더하기 A2 X의 9승 더하기 등등등등. 잠깐만 이기고 A 잠깐만 X의 1승이면은 합이 11이어야 해. A10 더하기 A11은 0이라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10차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쳐보자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근이 몇 개여야 한다? 10개여야 해요. 뭐 물론 허근도 막 실근도 다 섞여 있겠지. 근데 이 또한 하나만요.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쓰려면은요. 절대적으로 이 앞에 있는 이 계수들이 전부 다 실수여야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제가 너무 열받았는 게 지난번에 뭐 한번 뭐 애들 기출 문제 풀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문제를 푸는데 대구 수성구예요. 수성구예요. 수성구인데 있는 학교인데 대구 수성구도 벨라요. 벨라기는 벨라인데 특히나 1, 2학년 때 1학년 때 엄청나게 벨라입니다. 시험 문제들. 왜 애들 막 선행 엄청나게 해서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도 문제 어렵게 내려고 하다가 이제는 개수를 갖다가 허수를 건들. 그러니까 문제를 딱 푸는데 되게 찝찝해. 왜 저는 애들 문제 풀려놓고 저도 같이 풀거든요. 푸는데 되게 찝찝한 거야. 당 방정식이 딱 있는데 4차인가 3차인가 있었는데 ABCD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 되게 찝찝해. 에이 그래도 설마 실수로 깔고 갔겠지 하고 실수라고 하고 딱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 허수야. 이 새끼들이 암만 그래도 개수를 갖다가 허수를 건드려. 그 미친 거예요. 개수에다가 허수를 넣어버리면은 그거는 본인들도 못 해본 방정식이에요. 몰라. 모르지. 박사 과정을 했을 수도 있지. 했으면 했을 거예요. 했는데 못 해본 영역을 갖다가 어디서 감히. 예. 절대로 그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특정 함수가 아니면은 못 풀어요, 못 풀어. 어찌됐든. 자, 요렇게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는 실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허수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얘네 그는 알파 1부터 시작해서 알파 2, 이제는 알파 베타 이렇게 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알파 10이 있을 거라는 거지. 되셨어요. 물론 여기에서 둘 곱해서 더한 거 미쳤어. 그걸 어떻게 해. 왜 10시 2개만큼 나올 건데. 지금 45개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다 써서 적습니까? 10시 3도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써서 적고. 너무 많잖아.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알파 10은 계수 10개, 근 10개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A1분의 A2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또한 그래서 뭐 둘 가지고 셋 넷 다섯 그건 내 알파 아니고 알파 1 곱하기 알파 2 곱하기 등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알파 10까지 곱한 모든 근의 합은 어디에서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나올 거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뭐 짝수차였던 거니까 그냥 플러스로 가겠다. 그래서 A1분의 A11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식을 물론 이거는 안 씁니다. 안 쓰지만은 3차, 4차를 갖다가 알면은 너무 근데 3차, 4차가 3차, 4차에서만 쓰이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 A1X 5승 더하기 A2X의 4승 더하기 A3X의 3승 더하기 A4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A4X의 제곱 더하기 같이 가나 싶었다. A5X의 1승 더하기 A6는 0이다. 라는 이런 5차 방정식이 있었다라면은 적어도 알파1 5근의 합, 알파2 더하기 등등등등 알파5는 마이너스 A1분의 A2고요. 그 다음에 5근의 곱, 나머지, 아니, 그것도 다 맞아. 다 맞는데, 그건 5C2 너무 적기 싫잖아요. 2분의 5. 20개인데 20개를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 곱한 거 알파 2 등등등등 알파 5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A1분의 A6더라는 거죠. 뭐 여기에서는 마였던 거니까
되셨어요? 안 써요. 안 쓰는 건 알겠는데 이왕 확장하는 김에 2차에서 3차로 확장하고 3차에서 4차로 확장하는 김에 이왕 다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놓치셨었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뭐 근해 공식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2차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그거는 필히 나옵니다. 필히 사용해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3차는 3차만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2차는 2차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못 풀면은 그걸 갖다가 못 외우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거나 풀기가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수능에서도 앞으로 수학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외워야 돼. 근데 3차는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언제든지 팍팍 써내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를 굉장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렇다라면은 그걸 갖다가 외울 게 아니라 확장을 시키자라는 거죠. 2차에서 어차피 배웠으니까. 2차 거를 외웠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확장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확장을 그렇게 가시자라는 겁니다. 일단 이해 가셨나요? 예, 그러고 이제 그래프도 그러면은 확장을 하는 법을 갖다가 알려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갖다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음, 다항 함수를 갖다가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을 갖다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는 학원에서 애들한테 이거 그래프를 갖다가 허공에다 대고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본인분들도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 있죠. 음, 한 번만 좀 그려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 X축, Y축은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 지수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 예, 그려봐, 그냥 한번 허공에 대고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애들한테 시켜보면은, 허공에 대고 그리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앞에서 딱 보고 있으면은, 10명 중에 8명은 이 방향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요. 근데 2명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와요. 방향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전부 다들 왼쪽에서 시작하는 걸 갖다가 알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우리가 글 쓰는 방향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양손잡이에요. 그 원래는 왼손잡이고 그다음에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왼손으로 하는 양손잡이인데 손하고는 그닥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왜냐하면 왼쪽에서 시작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되면 다시 돌아가셔도 돼요. 앞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바꾸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유형중심 요 두 단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유형중심 지금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남았잖아요? 5단원, 6단원 문제 고 푸실 동안만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야지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방향을 갖다가 조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또 확장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음. 여기에서도 A는 양수입니다. 이제 A는 양수다가 중요해요. A는 양수다가. 즉 우리가 1차 함수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게요. Y는 AX 더하기 B라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생각 한번 해볼게요. A의 그래프. 이제 왜냐면은 이 A는 뭐 어찌됐든 최고차항의 계수가 되게 될 건데, 그죠? 계수가, 즉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그죠? 이거 그래프 못 그리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 그래프 절대 아니잖아. 되셨어요? 그래프가 어떻다? 이 그래프잖아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봐봐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A인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수인 1차 함수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그래프 그리실 때 제가 지금 분명히 오른쪽에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요. 음. 그리고 끝이 어디서 나요?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 되셨나요?
그러면 A가 음수였으면은 오른쪽 아래에서 왜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그릴 거니까요.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왼쪽 위에서 끝이 나는 거 반대 방향에서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이거는 왜냐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수상해서 배웠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그때 이후로는 확장이 더 쉽게 될 겁니다. 더 쉽게 될 건데 그래프는 우리가 1차, 2차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3차를 갖다가 확장하실 때 조금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요걸 한번 가볼게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슨 수다? 양수인 2차 방정식이요. 우리는 이걸 이때까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봐봐요.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그려봐봐. 이거는 그냥 절 믿고 확장하세요. 예, 확장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나중에 극한 보내고 이렇게 다 가셔도 되는 거지만은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거 모양 될 건데 안 되나? 잠시만요. 요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봐봐요. 시작은 또 여전히 어디서 했죠? 오른쪽 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 끝은 어디서 난다? 왼쪽 위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3차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어디서 시작하겠다? 오른쪽 위. 왜냐면 지금 1차에도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거든. 2차에도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다. 확장하자고요. 확장. 3차면 어디서 시작하겠다?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1차면은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요. 2차니까 왼쪽 위에서 끝이 나네? 3차. 어디에서 끝이 날까요?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4차 한번 해볼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어디서 시작한다? 오른쪽 위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끝은 어디서 난다? 왼쪽 위에서 나겠죠. 실제 맞습니다. 그러면 6차였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어찌됐든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위에서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출발점이 이렇게 그 방향을 갖다가 오른쪽에서 그려달라고 했죠. 한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출발점이 다 똑같은 거야. 만약에 왼쪽에서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 손 치더라도 홀수 차면은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고 짝수 차면은 왼쪽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져 버려.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프 그리실 때. 그래서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는 이제 확장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아직까지 안 익숙하지만 확장하세요. 1차 그려보니까 어때? 그냥 직선 그래프야.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네. 2차 그려보니까 왼쪽 위에서 끝이 나네. 3차 어디에서?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네. 4차 왼쪽 위에서 끝이 나네. 확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단은.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걸 갖다가 또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그려나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그래프 맞습니다. 예. 자, 맞는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잠깐만 1차면은 그냥 이렇게 쭉 뻗어나가. 어찌됐든. 아무 이런 거 없어. 근데 2차가 되니까 그죠? 우리를 갖다가 계속 괴롭혔던 뭐가 생기죠? 꼭지점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에 이렇게. 볼텍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지점 물론 이거 꼭지점 정식 명칭입니다. 명칭인데 그리고 꼭지점을 갖다가 영어로 벌텍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수트에서 배웠잖아. 주변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값이야. 그래서 극소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극소값이라고도 불릴 수도 또는 극소점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그 프리칼큘러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다항 함수를 가르치는 그 분야에서요. 얘를 갖다가 터닝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그죠?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름이 납득은 가시죠.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TP로 좀 설명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즉 터닝 포인트 줄여가지고 터닝 포인트 TP로 설명을 갖다가 좀 드릴게요. 즉 여기 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TP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TP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그 현장 강의를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드리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 방향으로 가다가 터닝해서 백해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되셨어요? TP. 그럼 봐봐요. 또 확장이야. 1차 터닝 포인트 있어요, 없어요? 연계야. 없어. 돌아가는 데가 어딨어, 1차가. 2차 그래프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은 TP가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있죠. 터닝 포인트가 하나예요. 되셨어요? 자, 확장. 3차 그래프는 그러면 TP 몇 개일까? 두 개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4차는 근데 이거는 이제부터는 완벽한 건 아닙니다. 맥시멈 두 개예요. 4차는 이것도 다 설명드릴 거예요. TP는 그러면은 일단은 몇 개? 3개라고 생각하세요. 되셨나요? 5차는 TP 몇 개? 4개. 왜? 생각 확장하시라니까요. 믿고 확장하세요. 1차 TP 없어. 2차 TP 한 개야. 2차인데 한 개야. 그러면 3차는 몇 개? 2개. 되셨나요? 4차는 몇 개? 3개. 5차는 몇 개? 4개. 그러면은 10차 다항함수가 있었다라면 TP는 맥시멈 몇 개 가질 수 있겠다? 9개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걸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자, 봐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무조건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 이제는 1차면 왼쪽 아래에서 끝이나 2차면은 시작과 똑같은 점에서 끝이나 왼쪽 위에서 끝이나 3차면은 왼쪽 아래에서 끝이나 4차면은 왼쪽 위에서 끝이나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가 1차면은 0개, 2차면은 1개, 3차면은 2개, 4차면은 3개, 5차면은 5차면은 4개. 3차 했나요, 제가? 왜 하나 건너뛴 것 같지? 아무튼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확장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겁니다. Y는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3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물론 여전히 우리 A는 양수입니다.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은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이 나야 된다고요?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야 돼요. 터닝 포인트는 몇 개 가질 수 있다고요? 2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래프가 뭐예요? 터닝 포인트, 이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여기가 TP. 여기도 뭐가 된다? TP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벌텍스 꼭지점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복수형이니까 벌티시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여기를 갖다가 수투에서는 우리가 극대점 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극소점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제 보니까 모양 같죠?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났고 터닝 포인트 몇 개 가지고 2개 가지고 되셨나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프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식에 따라서 이 터닝 포인트 사이의 간격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점점 좁아져가지고 요 간격으로 좁아져가지고 이 터닝 포인트 X 간격 사이가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좁아져가지고 일치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수원에서 우리가 배우지는 수원에서 저는 그렇게는 안 가르칩니다. 수원에서 X 삼승의 그래프를 갖다가 안 가르쳐요. 이때까지 배우지도 않은 걸 갖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이게 X 삼승의 그래프거든, X 5승의 그래프거든, 미쳤어. 그걸 어떻게 해? 갑자기 그거 외워가지고 하느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갖다가 좀 이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터닝 포인트에서 딱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요. 가다가 누가 불렀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한번 돌았어. 돌았다가 뭐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가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턴을 갖다가 2번 한 거죠. 되셨어요? 턴을 2번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농담 하잖아요. 360도로 이 미친놈인데 360도로 미쳐버리면은
다시 정상이 된다. 뭐 아니면 180도로 두 번 미치면은 정상이 된다. 뭐 이런 말, 미친 거에 미친 거면 정상이다. 뭐 이런 농담들 요즘은 안 하나? 예, 뭐 아무튼 그런 말장난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게 겹쳐져 버리면은 3차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는 거는 동일해요.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는 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요거는 나중에 대해서 더 설명 잘 드리겠지만은 요렇게 와가지고 얘가 완전히 돌듯이 누웠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즉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는 거는 맞습니다. 되셨나요? 즉 우리가 요런 형태를 갖다가 TP가 두 번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 돌았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돌았다가 가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냥 꿀렁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쭉 자연스럽게 진행하지 못하고. 되셨나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여기는 이제 벌텍스도 아닙니다. 당연히 벌텍스 아니에요. 꼭지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극대도 극소도 아닙니다. 예, 극값 극점 아닙니다. 당연히 꼭지점도 아니고요. 얘네들은 그닥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생각할 때 어떤 그래프를 보고 얘가 몇 차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추론해낼 때 이걸 갖다가 카운팅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4차, 5차 그래프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몇 차로 몇 차 다항함수로 봐줄 수 있냐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얘도 분명히 터닝 포인트는 아닙니다. 터닝 포인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 이걸 갖다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이런 현상인 거야. 가다가 돌다가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터닝을 한 건 아니지만은 TP가 몇 개 있는 거다. 그냥 마음속으로 턴을 몇 번 한 거다. TP가 두 번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 TP 카운팅이에요. 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나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것도 있잖아. 누가 가는데 누가 불렀어. 불렀는데 내가 완벽하게 되돌아 180도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30도 도는 거지. 응. 돌아서 뒤 봤는데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즉,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3차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였으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는 거는 맞아요.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는 것도 맞아. 근데 요게 요렇게 덜 돌아. 덜 돌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함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180도 돌았다가 그러니까 완전 이제 요게 나중에 구분이 될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뭔가 수평에 대해서 뒤로 180도 돌았다가 다시 180도 돌아서 가는 현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뒤에 가시면 설명 더 됩니다. 요런 현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3분의 2만 돌았다가 뭐 잘못 들었나? 그냥 가던 길 가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전합니다. 볼텍스도 아니고요. 극점도 아니고요. 꼭지점도 아니고요. 물론 뭐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를 갖다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리플렉션 포인트인가 인플렉션 포인트인가 그거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그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카운팅만 하죠. TP 그래서 얘는 지금 TP 몇 개다? 두 개. 3차니까 두 개야. 이제 납득이 가는지 보시라고요. 얘는 TP 없는데 3차인데 그래서 3차가 제가 맥시멈 두 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TP는 없는데 얘를 갖다가 마음속으로 몇 개로 카운팅하자? 두 개로 카운팅하자. 그러면 3차 그래프 TP 두 개. 말 되네. 되셨나요? 얘도 TP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TP 몇 개로 두 개로 카운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쌤 잠깐만 여기에서 혹시라도 그런 의문을 가지신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잠깐만 여기가 꼭 180도 180도 돌아서 간 거라고 볼 수 있나?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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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간 걸 수도 있잖아요. 쌤 4번에 돈 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즉 TP 4번으로 카운팅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얘를 몇 차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을까? 5차 그래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되셨어요. 얘도 TP
4번으로 카운팅 될 수도 있고, 물론 6번으로 카운팅 될 수도 있습니다. 즉 7차의 그래프 위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1차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1차는 TP 0이어야 합니다.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 거니까. 되셨나요? 괜찮아요. 요렇게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게 실제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봐봐. 저는 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지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나중에 미분 다 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1차, 2차에서 확장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 세 가지 유형.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되셨어요? 4차 한 번만 가볼게요. 어머니, 앞에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다가 이 그래프를 갖다가 다 설명할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수를 갖다가 좀 작게 했나 봐요. 하고 얘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4차 y는 ax의 4승 더하기 bx의 3승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j라는 요는 뭐 물론 여전합니다.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예요. 4차인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래프 생각해보자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무조건 어디에서 시작한다? 오른쪽 위에서 시작한다라는. 얘는 단순하긴 단순해요. 그냥 x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 y 값이 무한대가 되는구나. 그거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해요. 어디에서 시작한다? 오른쪽 위에서 시작한다. 어디에서 끝이 난다? 같은 방향에서 끝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터닝 포인트가 몇 개여야 한다? 3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맥시멈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4차의 형태는 잠깐만 여기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터닝 포인트 하나, 둘, 또 내려오다가 3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4차의 기본 형태예요. 되셨나요? 문제는 이제 얘가 요런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부터 그릴게요. 좀 전에는 제가 그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위에서 끝이 나는 것도 맞고 우리 생각의 확장을 안 넘어서요. 그죠? 예상 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맞습니다. 4차니까 터닝 포인트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4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아니 4개랜다 미친놈아. 3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해보니까 TP가 몇 개더라?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가 모양이 이런 형태에서도 모양은 3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어떻게? 왼쪽이 더 쳐졌을 수도 있고요. 이 본 것처럼 오른쪽이 더 쳐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둘 다 동일한 높이의 선상에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해도 곱하기 3개가 나와요. 어찌됐든 모양이. 그러면은 이 TP가 요 2개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생각해 봐봐요. 아니면 또는 요 2개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생각해 봐봐. TP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더라? 꿀렁 있잖아요. 그죠? 꿀렁하고 가듯이. 즉 얘는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TP 2개가 돌고 돈 거예요. 해서 그냥 쭉 가다가 한번 돌아서 가는 요런 형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고 왼쪽 위에서 끝이 나고요. 그죠? TP는 공식적으로는 하나예요. TP. 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얘는 TP 몇 개로 카운팅한다? 2개로 카운팅 해주시면은 4차인 게 납득이 가시나요? 왜 TP 총 몇 개니까? 3개니까. 되셨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 180도도 물론 이것도 좌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TP 2개는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되셨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 형태가 완전 180도 돌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평평하게 돌아갈 듯이 180도 돌았다가 돌았는 거라면은 또 아닌 것도 있겠죠. 약간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약간은 꿀렁대는데 완전 돌지는 않았어. 요런 형태. 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프 왜 이렇게 더럽게 못 그리네 오늘. 예, 요런 형태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왼쪽 위에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TP는 TP 하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얘는 TP 하나입니다.
물론 TP가 하나다라는 말은 꼭지점도 하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극점도 하나라는 겁니다. 극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는 극점 몇 개? 세 개. 그 중에서도 극소 두 개, 극대 하나 이렇게 그냥 카운팅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벌텍스는 몇 개? 세 개. 그래서 세 개의 벌티시스가 있다. 터닝 포인트도 몇 개? 세 개. 되셨나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터닝 포인트 하나, 꼭지점도 하나, 극점도 하나. 그렇지만 우리는 터닝 포인트 마음속으로는 몇 개를 카운팅할 수 있다. 세 개를 카운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4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세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TP가 하나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얘는 TP 몇 개로 생각해주면 된다? 두 개로 생각해주면 된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P 네 개로 카운팅해도 되나요? 얘 네 개도 카운팅 됩니다. 되셨어요? 예, 4개 카운팅 돼가지고 그러면은 TP가 총 마음속으로 5개가 되는 거니까 쌤 이거 6차의 그래프도 되는 건가요?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는 근데 여기에서도 생각해봐요. 이 TP 3개가 다 하는 군데로 합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즉 가다가 돌았다가 다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죠? 180도씩. 그러면 어떤 모양 나오겠어요? 2차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TP 3개가 겹쳐진 거예요. 아니, 공식적으로는 하나예요. 마음속으로 카운팅을 얘기하는 거야. 되셨어요? 즉, 왼쪽 위로 끝이 나고. 4차니까 이거는 변함없어야 돼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무조건이에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였으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다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TP 3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게 TP 3개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러면 더 복잡해지죠. 잠깐만, 이게 좀 전에 TP 4개인 걸 수도 있다며. 예, 이거 짝수개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TP 그러면 한 개일 수도 있고 홀수개일 수도 있는 거네. 3개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TP가 총 마음속으로는 7개였던 거니까 8차의 그래프도 얘 됩니다. 예, 즉 8차의 그래프는 6차의 그래프를 가질 수 있고요. 6차의 그래프는 4차의 모든 그래프를 갖다가 자기 걸로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4차의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2차의 그래프를 갖다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가끔씩 건드리기는 건드리는데요. 공식적으로 수투를 떠나서 고등학교 수학과정을 떠나서 대학교 학사의 과정까지도 오차 함수 그래프 요거 안 합니다. 물론 그래프를 보고 이게 몇 차인지 추론하는 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대학교 과정에서. 예, 그거는 나올 수 있지만은 5차 이상의 그래프를 그려라 안 나옵니다. 나오라고는 안 해요. 되셨나요? 왜 아무튼 그게 있어요. 5차 이상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A가 양수인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뭐 7차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기본 형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즉 7차 형태는 터닝 포인트가 6개여야 하니까 어디에서가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그죠. 7차. 홀수차는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게 되는 거고 7차니까 터닝 포인트 맥시멈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가질 수 있다. 예, 이거 맞습니다. 7차 그래프 물론 뭐 얘가 뭐 여기에서 더 높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지만은 어찌됐든 7차 그래프가 맞습니다. 기본 형태가. 되셨어요? 7차도 8차도 우리가 기본 형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터닝 포인트 두 개가 합쳐지느냐, 막 이거에 따라서 막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것까지는 근데 그 우리가 대략적인 개요는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냥 우리가 거꾸로 읽는 걸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 그리는 건 알겠고, 저 못 외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뒤에 가서 또다시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시게 되면서, 배우게 되면서, 저, 좀 더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 그래프 형태를 갖다가. 즉 3차 함수 3가지 형태랑 4차 함수 4가지 형태를 갖다가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그러면 이런 거지 그래 터닝 포인트가 두 개가 합쳐지는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를 제가 마음대로 그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갖다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한 두 개만 하자. 두 개만. 음. fx는 다항함수 fx예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냐 음수냐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몇 차? y는 gx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말 좀 들어라. 즉 gx는 최고차 개수 예. 요것만 빠르게 잠시만 스탑해서 답 좀 내봐 주세요. 예, 최고차 개수는 얘는 양수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7차 되셨나요?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몇 차? 8차가 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거예요. 왜?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려주는 거는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래프는 왼쪽에서부터 그리기는 시작했지만 시작이 오른쪽 위에서 시작했어. 그죠? 그러면 양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났어. 그러면 무조건 무슨 차여야 한다? 홀수 차여야 한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차, 2차, 3차로 확장하세요. 되셨어요? 즉 반대 방향에서 끝이 난다? 일단 양수고 홀수 차여야 하네? 되셨나요? 이제 터닝 포인트 세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요. 마음속으로. 물론 공식적으로는 4개입니다. 되셨어요? 6개라는 거예요. 물론 뭐얘 4개일 수도 있는 거야. 아예 우리는 최소 차수를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즉 최소 얘는 몇 차? 7차. 방금 거랑 교차 확인하세요. 홀수 차여야 하는데 7차 나와서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교차 확인해줘도 그래프 차수 찾아낸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이유는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하거든. 그래서 음수야. 근데 같은 방향에서 끝이 나. 즉 짝수차야. 되셨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터닝 포인트가 7개네. 물론 마음속으로. 공식적으로는 몇 개다. 쌤이 이거 꼭지점이라고 해서 아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예, 어디 가서 사기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터닝 포인트 몇 개? 7개. 7개니까 몇 차가 되겠다? 8차 되겠다. 되셨나요? 짝수차, 8차 이것만 교차하세요. 교차 확인하세요. 이거 맞으면 엔간하면 실수 없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렇게 그래프를 갖다가 확장하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예, 그리고 실제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이거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물론 한국 대학에서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다시 또 3차, 4차의 그래프를 갖다가 심도 깊게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예,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